내가 오늘은 지금까지 4대 문명을 쭉 얘기를 했거든. 근데 왜 이런 4대 문명이 이렇게 4대 문명이라고 규정 지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 물론 이집트 문명은 우리가 많은 부분이 우리가 유럽의 문화로 들어가. 이 유럽의 문화로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이 역사적으로 연결된 지점이 있거든. 우리가 이집트 문명하면 제가 전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만을 나누고 나머지 우리가 후기 왕국과 로마 시대로 이렇게 나누게 되거든. 그 이유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렉산더가 지금 인도까지 쭉 점령해 가면서 알렉산더가 갑자기 젊은 나이에 죽잖아. 죽으면서 이집트의 장군을 하나 만들어 놓은 장군이 장군 이름이 갑자기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거든. 내가 옆에 문자로 올릴게. 하여튼 장군이 마지막 이집트 왕조를 만들었거든. 근데 그때 이집트 왕조를 만든 그 왕은 아마도 이집트 말을 하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파라오들은 그리스나 마케도니아의 핏줄에 있던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은 아마도 그리스 문명권과 같이 자기를 생각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유럽의 문화에서 이집트를 빼고 얘기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 이 이집트는 유럽의 곡창지대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했거든. 그래서 유럽 문명에 많은 역할을 한 것이 이집트야. 그래서 이집트 문명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그 유럽 문화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그 전자로 얘기를 돌아가면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황하, 그리고 인더스 문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규정 지은 것은 유럽의 여러 학자들이 이것을 규정 지었어. 그리고 중국의 황하 문명에 대한 규정 지은 것은 중국의 청나라가 유럽에 패배를 하고 약간 문화적인 열등감에 있던 상태에서 우리도 문화가 있다고 그래서 중국 학자들이 주장해서 황하 문명이 됐고, 이것을 4대 문명이라고 얘기한 것은 일본의 학자들이야. 이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근대화가 빠른 일본의 학자들이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철학이라는 말도 최초로 쓰게 됐고 쓰이게 했고, 그리고 4대 문명이라는 것도 우리가 일본 학자들과 서양 학자들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만들어낸 문명권이야.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4대 문명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참여하지 않은 인류사의 역사일 뿐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많은 이 학자들도 우리들을 배출해서 이 기본 학문을 하는 학자들을 배출해서 인류사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연구하고 또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이 문명권을 단순하게 4대 문명으로 말하지 말고 보다 다원적인 문화와 문명권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을 학문적으로도 규정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안타까운 것은 기존의 인류사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될 시기라고 난 판단을 해. 내가 그동안 4대 문명권을 얘기를 했지만 이 문명권이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학설과는 조금 다른 거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거의 비슷한 초기 문명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게 다 독창적으로 독창적인 문화라든가 이런 것엔 내가 좀 약간의 다른 의견을 지금 내는 거야. 하여튼 오늘도 이 4대 문명권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자 하는 주제로 내가 잠깐 얘기를 해봤고, 오늘도 이 간단한 얘기를 들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해.